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포착이 됐어요. 거리를 걷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제 그 사진 한 장이 올라오면서 온라인 네티즌이 커뮤니티를 찍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거죠.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못 나올 거라고 봐요. 어떤 룰로 하든 전당대회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무조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나온다는 얘기는 대통령하고 척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오길 원하지 않고 본인도 굳이 윤석열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정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묘한 게 네. 거의 무슨 나경원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따로 그래요? 만났다고도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무슨 나이 연대설도 나오고 그래서 대충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껴는 거잖아요. 나오면은 그거를 참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뭐 죽이자고 달려들 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각 뉴스들 가지고 또 정치인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석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김용태 당선인을 무척이나 부럽게 바라보던 우리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네.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거의 제가 만든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김용태를. 제가 많이 키워줬죠. 여기서 그렇게 네. 못 살게 아 굴었는데. 맞아. 김용태 이동학. 때릴수록 커지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많이 때린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나 또 축하해 드려야죠. 그럼요. 네. 네, 네. 자 이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진수희 전 장관님도 오실 예정인데 지금 이제 지하철이 좀 막힌답니다. 그래갖고 아니 거꾸로 타셨대요. 지하철을 인간적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뉴스들 그러면 살펴보면서 네. 뉴스에 대한 해석 분석도 한번 같이 가보죠. 어떤 뉴스부터 갑니까? 네, 최상병 특검 통과입니다. 네. 어제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에 이어서 최상병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이 2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에 나섰는데 일단 그 발언부터 네. 통과 장면이랑 발언 듣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의 표정이 이렇게 썩 밝지 않네요. 본회의 전에도 네. 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거의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갔었는데 네.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내가 입장을 밝힌다고 이러면서 라고 하시더니 저런 결단을 했다. 아무래도 저 김진표 의장에 대한 압박이 야당에서 굉장히 좀 거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밀려서 혹은 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진석 실장은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이 통과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는데 이 상황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상황의 어떤 시작점처럼 좀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여러 특검이라든지 뭐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총체적인 이 양두구역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총체적인 양두구역. 예, 총체적인 양두구역 상태. 왜냐하면 국민의힘 정도는 여당으로서 뭔가 대통령에게 총선의 어떤 민의를 그대로 수렴해서 좀 네. 변화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초장에 정진석 이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한 것 자체가 당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나쁜 정치라고 했던 그 말은 네. 야당을 향해서 했던 말이라기보단 여당에게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 잘못 움직이면은 다 같이 죽는 거야. 잘 움직여야 돼라고 하는 전 시그널이라고 읽었고 여당에 대한 여당에 대해서 그래서 여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사실상의 자신의 임무를 지금 수행한 것이라고 좀 저것은 보여지거든요. 나쁜 정치다 이렇게 네. 이제 정의를 함으로 해서 네. 저기에 동의하는 우리 의원들이 있다면 여긴 나쁜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네. 메시지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이 모습이 타조 대통령이라고 보실 거예요. 타조? 예. 타조가 왜 이게 자기 몸은 다 드러내고 눈만 가리고 이렇게 자기 숨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땅에 이렇게 푹 예. 고개받고. 그렇죠. 예. 그 대통령의 모습에서 이 타조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국민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타조가 실은 안 그렇대요. 아, 이게 약간 오해가 많다 그러고. 타조 측에서 아, 제가 연락이 그 왔나 사진 봅니다. 한번 본 적 있어가지고. 그런 거 많아요. 네, 오해들이 오해가 많습니다. 많다 그러고. 네. 근데 이제 어제 저는 그 통과된 지 1시간 반 만에 비서실장이 나와서 저 브리핑을 했는데 좀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네. 이게 지나치게 대결적 양상을 보일 필요는 없어요. 그 총선 민의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여야 영수회담 분위기를 대통령실이 가져가고자 한다면 네. 그렇게 쌍심지 돋듯이 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최상병 사건을 특검으로 키운 거는 자초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를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죄로 기소를 했잖아요. 네. 아니 일개 대령을 무슨 항명 수괴죄로 기소를 합니까? 무슨 쿠데타를 한 걸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네. 그 사령관 좀 수사 대상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항명으로 바꾸긴 했죠 나중에. 아니 어쨌든 항명죄로 네. 바꿨지만 항명 수괴죄였어요 처음에. 네네. 집단 항명수겠죠. 네, 그걸 키운 거는 대통령실이에요. 그런데다가 런종섭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네, 한 번 네, 더 네. 키웠잖아요. 네. 이게 지금 67% 국민을 여론조사하면 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와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뭐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항명죄로 기소해놓고서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이거는. 네. 처음부터 원칙대로 처리를 했다면 네.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사건을 사실은 특검으로 스스로 키워놨고 이 정부 들어서 특검이 거론되는 많은 사건들이 실은 스스로 자초한 것들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만 하더라도 네. 네. 고발됐잖아요.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네. 근데 고발 사건에 대한 처분 결과가 아직도 없어요. 2년이 넘었는데. 네.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처분 통지가 없습니다. 네. 기소든 혹은 뭐 불기소든. 그러니까요. 네, 그게 결정이 없단 안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이 어떤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면 특검이 하는 겁니다. 네. 그게 특검의 여태까지의 전례예요. 그거 부합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게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최소한의 총선 민의를 존중하고 국회를 존중한다면 결과적으로 고심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용이요. 네,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 내용적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독소 조항을 이게 있다. 이태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특별법. 그래서 이 저 뭡니까 영장 의뢰를 네.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설사 제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22대 국회에 가면은 첫 법안으로 발의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고 그렇죠. 똑같은 네. 상황이 재현될 텐데 그때는 대통령 거부권이 더 흔들리잖아요. 192석이나 되니까 네, 야당이 네. 더 위험해지는 건데 왜 이렇게 리스크를 키우고 임기가 끝나도 끝나지 않아요 이 사안이. 그렇게 이 임기가 끝난다고 끝나겠습니까? 네. 유독 그 이태원보다도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유독 더 좀 좀 막으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이유가 뭐 직접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경로 얘기가 나왔고 네. 실제 전화 걸었고 아. 대통령실에서 통화가 이루어졌고 또 경찰에 넘어간 수사 자료 걷어갔고 이런 상황들이 이태원만 결국에는 하더라도 뭐 대통령한테까지 올라갈 건 없는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자칫 대통령으로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자칫이 있다. 아니고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사건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외통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네. 말씀하신 것 같고 좀 네. 다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공정상식 이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 그렇게 그런 걸 하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당선돼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한 말을 다 뒤집고 있네. 아하. 그러니까 이 정권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인증되는 건으로 이게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외통수라는 본인 스스로의 건 연루되어 있는 건하고 네. 이 정권 정통성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 심리에 작동되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잠깐 대통령 이야기 하나만 듣고 올까요? 좋습니다. 조금 진수희 장관님 오실 때까지 아, 좀 예. 대통령 너무 이야기- 편파 방송으로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이 어떤 얘기죠?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떳떳하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이동학 네, 의원가. 다 결국에는 다시 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막으려면 지금은 민심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저는 이 대통령 탈당이나 이런 것들도 요구가 여당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게 이제 최상병 특검법 통과되고 거부권을 대통령실이 시사한 뒤에 보수 언론의 사설이나 칼럼을 잘 봐야 됩니다. 바뀌었어요. 조선일보마저도 네. 무작정 거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논조네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들여다보고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절충해야 될 문제다. 아니면 더 큰 위기를 부른다는 그 우려가 깔려 있는 그런 칼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키우고 있다고 보고, 근데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 문제가 안고 있는 이 휘발성이나 이 리스크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할 때 수많은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를 했어요. 그 장본인입니다. 네. 근데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전형적으로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대통령 경로 이후에 네네. 다 번복이 됐어요. 그 과정에 국방부 장관 입장 바꿨고, 뭐 해병대 이 사령관 입장 바꾸고 이런 겁니다.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이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에 네. 한사코 이걸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부한다고 이게 그냥 거부될 없어질 수준이 사안이 아니다. 아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문제가 아니고 네. 내용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수용해야 된다. 그게 본인의 리스크를 줄이는 거다. 이렇게 여당이 봅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그 뭐 조항을 좀 바꾼다든지 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이거 거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네. 어제 여당 의원들 중에 제일 주목받은 사람이 김웅 의원이죠. 네. 혼자 남아서 아유 김웅 죄송합니다. 의원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몰래 들어오려고 그래. 가결표 던졌잖아요. 가결. 진수희 전 장관이 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건 없는 게 안 계시는 동안에 이 두 분이 한쪽으로 다 몰아놨어요. 편파 여론을. 방송으로 결론됐습니다. 내가 네. 어떻게 균형을 잡지? 균형 뭐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 잡고 갑니다.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어제 특검법 통과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신다.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하게 된 것은 이건 다 끝난 사안인데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고 최상병 사건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라는 걸 이제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여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는 뭐 경북 경찰청 등이 또 수사하고 있는데 굳이 특검은 그러니까 이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지 왜 벌써부터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느냐는 이제 얘기를 아마 저 여당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저요. 숨 좀 숨좀 돌리시게 돌리세요. 제가 한마디 네.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검찰과 경찰 이게 지금 저는 좀 이상해요. 예를 들면 영부인의 뇌물 받는 동영상까지 나왔는데도 그거에 대한 수사나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거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이 최상병 관련된 이 사건이 벌써 일어난 지가 지난해인데 벌써 1년이 이제 다 돼가요. 네. 여름 되면 1년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 달이면 사실은 다 혐의자들도 딱 특정되어 있고 이게 어려운 수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7개월, 8개월, 9개월 계속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기를 계속 신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수사의지가 의문이 있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과정에서 검찰, 경찰도 이상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큰 힘이 그 사람들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네. 굉장히 커진 상태거든요. 그럼 신뢰하기가 어렵죠. 네. 근데 그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참 여당에서도 뭐 조경태나 안철수 의원 등등도 약간 좀 찬성 쪽이었던 것 같은데 왜 김웅 혼자 남은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네. 나가자 이러니까는 일단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내부의 당론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일단 나가자. 일단 의사 일정 변경이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일종의 항의의 표시로 항의의 나간 것 표시로. 같은데 다시 제의될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런 속내를 얘기한 여당 의원들도 좀 있고 다음에는 표결을 다르게 할 가능성도 좀 있다. 지금 그 제의 요건이 네. 그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의결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113명 의원 중에 55명이 낙선자, 낙천자, 불출마자예요.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윤 대통령한테 억하 심정이 있는 사람들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지 확인은 못하겠지만 네.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요. 이분들이 안 들어온다. 예를 들어 한 20명 안 온다. 그러면 야당으로만도 통과가 될 수 있어요. 이 의결 정적 수상. 네네네.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입니다.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 물론 이제 어쨌든 제의를 막기 위해서 그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 여당 의원들 내부 그 생각이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을 보면 네. 총선 이렇게 박살났는데 지금 이 또 민의를 또 이렇게 무시하는 게 과연 이 정당으로서 이 존립 가능할까에 대해서 네.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 이게 설사 네. 이번에 그 이탈표를 관리해서 그 제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국회 넘어가서 첫 법안으로 발의되면 네. 그때는 8명이에요. 그 8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당이? 제가 보기엔 지금이라도 이태원 특별법의 전례처럼 네. 조정을 해야 된다. 대통령실을 수용하고 네. 그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식이라고 봐요. 그러면 야당은 그 조정을 좀 받아들일 여지는 좀 있을까요? 지금 아니 일단 뭐 그렇게 나온다면 나온다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네. 합의해 보자라고 나온다면은 뭐 해볼 수도 있겠죠. 네, 네. 혹시 그 최상병 관련해서 주실 말씀 있으면 듣고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요, 드릴 말씀이 엄청 많은데 네. 긴 얘기를 좀 짧게 하자면 네. 공수처 관련해서요. 우선 양당에 저는 다 문제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공수처 얘기를 지금 그 꺼낼 양이었으면 공수처장을 좀 진작부터 임명을 하고 수사를 빨리빨리 좀 진척을 시키도록 이렇게 동료를 좀 진작에 했든가. 했었어야 이제 되는데. 와서 뭐 공수처 핑계를 대고, 핑계라는 표현이 조금 제가 과한데 그 이제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건 국민의힘의 문제고. 네. 민주당은요 공수처를 만들자고 얼마나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애초에 만들 때 또 이제 국힘 반대 뭐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제대로 수사 능력 있는 사람들 좀 그 인력도 좀 충분하게 그렇게 애초에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공수처 관련해서는 그 양쪽 다 한마디씩 좀 드리고 싶고 네. 어제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뭐 저기 민주당 독주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그것도 그래요. 그걸 국민의힘이 뭐 입법 독주다 뭐 그 의회 독재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입으로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고 아 저건 민주당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입으로 뭐 입법 독주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입법 독주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주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역대 모든 국회의장들이 그런 식으로 해 오셨어요. 양당의 합의를 최후의 끝까지. 순간까지 압박을 하면서 가다가 네. 마지막에 안 될 경우에는 늘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소속 당으로부터 맨날 욕먹던 게 이제 국회의장이 늘 그러셨었는데 저는 어제 같은 상황은 저는 김진표 의장이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봤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걸 예상을 했었어야 되고 그렇다면 무조건 퇴장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반대 토론을 몇 명이라도 하면서 법리에 뭐 문제가 있다든가 뭐 공수처 수사에 맡겨보자 이런 얘기를 네. 의정 단상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서 하면서 국민들께 그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총선 이후에 보면 상임위 열려도 다 퇴장, 본회의 열려도 퇴장. 아니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역할을 다 해야죠. 국민 낸 세금으로 세비 받는 분들인데. 아니, 그 국회 회의장 들어가려고 그 노력을 해서 당선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거기 근데 자꾸 왜 이렇게 빠져나와. 쉽게 나와? 그래서 네.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제 그 생각을 못했나, 그 상정될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네. 그것도 저는 좀 아니하고 약간 무능하게 느껴지고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준비를 시키고 반대 토론을 세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서는 네. 용산 쪽에 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시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저는 네. 그래서 21대 국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싸움만 한 그런 국회로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과연 22대 국회는 다를까 끝까지 일 좀 해라. 하는 더- 암울한 전망도 네. 같이 아니 우리 합니다. 장관님 의견이 저 거의 같으신데요. 오늘 편파 방송 다 갑니다. 몰려 그 있네요. 얘기 안 그냥. 하셔도 편파 방송인데. 아니 근데 이제 의아했던 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욕을 예상하고 있었고 네. 그렇게 되면 퇴장한다고 이제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어요. 본회의 네, 시작하기 네, 전에 저는 그럼 이제 아예 본회의 시작 전에 줄다리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또 제 시간에 시작해서 이태원 특별법은 통과를 시켰단 네.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날 최상병 특검이 올라올 거란 예상은 하고 했겠죠. 있었죠. 예. 근데 그러니까 뭔가 끝까지 반대 토론을 하거나 이럴 만한 아무도 그런 기운과 열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나가자 그냥 네. 이제 이 정도 그냥. 그래서 약속을 지킨 거군요. 우린 나가겠다 약속을 양쪽 했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나간다. 그리고 여기 민주당에서 우리는 오늘 무조건 통과를 시킨다. 이런 얘기를 다 한 상황이었으니까. 약속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네.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가 네. 이태원 특별법 통과시켜 놓고 네.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민주당이 상정해서 처리할 거라는 걸 몰랐을 리가 몰랐겠습니까? 없죠. 몰랐을 네. 리가 없죠, 네, 당연히. 네, 네, 네. 예고했을 거고. 네. 이제 그렇게 하면 뭐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대통령실로 그냥 공을 그렇죠. 던지고 거부권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넘겨- 퇴장한다. 네, 그런 네. 게 좀 있죠. 지금 보면 의혹들이 없어요. 아니 의혹들이 다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거기 재당선돼서 들어오신 분들 앞으로 22대 국회 하셔야 될 아니, 그러니까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명분이 없는 거죠. 막아야 될 만한 의혹이 이걸 별로 반대 없는 토론하고 이럴 거죠. 명분이나 이게- 그 차원에서 의혹이 없는 이게 거죠. 저는 역사에 대통령 남는 당선되시고. 그러니까요.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라고 봐요. 그거 만약에 나와서 반대 토론하면은 네. 완전히 찐으로 인증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정말 진정한 그- 찐면이게 돼요. 그러면 원내대표도 될 수 있고 당 대표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이 어떻게 보면 윤심이 200%로 치러지는 또 이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이 어떤 의지와 열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은 정확하게 민심과는 반대로 달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발언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아니 그런데 생각이에요. 어제 그 나가신 분들 있잖아요. 평소에는 찬성하다가 나가신 분들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요. 그분들 얼떨결에 나갔다라는 것도 얼떨결에 아닐 겁니다. 아니고요. 나갈 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이렇게 전대를 의식해가지고 네. 강성 지지층들 뭐 의식했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그거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22대 국회 가면 지형이 달라지잖아요. 음. 그때는 9명이고 실제 거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때 가서 보자. 지금 상황에서 반기를 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네, 네.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제2결은 또 무기명 투표니까 그때는 그 좀 하고 제2 싶은 때 대로 어떻게 할 될지 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제2 때 실제 제2가 될 만큼의 이탈은 아니어도 이탈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네. 그 불참을 하거나 언제 근데 표결에서 제의하게 이탈하고. 되죠? 만약에 되면. 마지막 27, 날. 28일 날 마지막 본회의가 있어요. 그건 확정이에요? 네, 잡혀 있습니다. 아. 의사 일정이 합의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마지막 잡혀 27일 아니면 28일. 예, 이 양일, 27, 28 양일 양일간. 본회의가 아. 잡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다른 법안들도 있겠죠. 아니, 다른 처리해야 법안들도 될 있기 법안. 때문에. 예. 네, 네, 네. 그럼 이제 그날엔 거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날 다시 제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부가 되면 네. 뭐 2주 이내에 2주니까요. 대통령이 판단해야 되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공표할 건지. 네. 근데 거부권 행사하면 일정상으로 봤을 때 27, 28일 투표하게 되는 거죠. 혹시 대통령 어디죠? 순방 가도 역시 그건 해야 되는 거죠, 이준에. 예, 그 무조건 해야 의장 됩니다. 순방 예. 말씀하신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 아. 전자결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래서 27, 28일에는 아마 그게 재의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고. 제가 한 말씀만 더 해도 네. 돼요. 늦게 온 입장에서 자꾸 시간을 그런 것 같은데 이 용산에서 나쁜 선례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네. 네. 저는 이 나쁜 선례는 그 정부 쪽 대통령실 쪽에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게 뭐냐면 애초에 이태원 참사가 생겼을 때 그때 책임자들 문책을 과감하게 했으면 저는 여기까지 안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위급의 문책이 없었다는 그런 게 저는 나쁜 선례가 돼야 되지 이걸 갖고 나쁜 선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다음에 대통령의 철학이랑 안 맞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뭔가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자 위에 정치적 책임지고 저 장관 물러나, 이게 대통령은 용납이 안 되는 모양이시더라고요, 그죠? 아니 아니, 그게 이제 민심인데 민심에 부응하는 그게 안- 정치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분은 뭔가 네. 법리적으로 이 사람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 그럼 이 사람까지 오케이 책임져, 법적 책임도 지고 물러나, 이게 되는데 그게 아닌데 조금 뭐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혹은 뭐 국민적인 반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물러나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대통령은 평소 왜 지론으로 말씀을 대통령실에서 하시더라고요. 나오셨어요. 아니 근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제부터라도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네. 본인 스스로가 뭔가 성찰이 있었고 반성이 있었던 거라고 유추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말과 행동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을 앞세울 경우 혹은 그 행동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걸 믿냐 사람들이 행동을 믿게 돼 있죠. 네. 물건을 훔치면서 저는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물건을 훔치는 그 장면과 그 행동을 기억을 하지 사람들이 저는 물건 훔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걸 믿냐고요. 물건 훔치고 있는데. 사람이 어디 있어? 물건 훔치면서 지금 물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살생하지 않는다면서 막 토끼 죽이고 개 죽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살생하지 않는다는 의마를 믿습니까? 살생하고 있는 장면을 너무 믿습니까? 험악한 비유하지 마시고 아, 그런가요? 네. 한 말씀만 나쁜 네. 설레 한 말씀만 그 최상병 네, 그 네. 희생됐을 때도 네. 그냥 거기서 수사한 거 그대로 두면 되는데 굳이 거기서 왜 무슨 사단장인가 임성근 임성근. 사단장. 그 양반 한 사람 살리자고 저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약간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도 이상민 장관 살리자고 그다음에 이 건도 그 임성근 사단장.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하시는데 엄청난 부담을 지금 안게 되는 그래서 자초한 정치를 왜 이렇게 어렵게 쉽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끌고 오셨나 그러니까 싶은 이제 생각이 지난 총선에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네. 이 쟁점을 다시 불을 붙이고 불을 그로 세게 인해서 붙였죠. 이제 네. 그 총선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종섭 장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누굽니까 임종득 네. 안보실 2차장 네, 그분도 네, 네. 이 사건 관련자입니다. 게다가 누굽니까 또 국방부 차관했던 신범철. 신범철 네. 그분들 다 공천 받았잖아요. 공천 그것도 받았죠. 단수 공천으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다 방탄 공천 아니었냐, 입막음 공천 아니었냐, 입막음 대사 임명 아니었냐 이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거고 네. 이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더 깊은 수렁으로 한 발 들어간 겁니다. 대통령실이 자초해서 처음에 우리 장관님 말씀대로 네. 아예 그 개입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어쨌든 이 사건이 논란이 이루어진 뒤에 뭐 수용을 하든가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하든가 그 누굽니까 박정훈 대령 그런 식으로 기소하지 말든가. 근데 박정훈 대령 저거 모르긴 몰라도 저는 100% 무죄 받는다고 봅니다. 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항명죄로 기소했는데 무죄 받으면 책임져야죠 누군가.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최상병 특검 관련된 뉴스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다음 네. 뉴스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는 민주당 짚고 넘어가야 네네네. 되겠어요. 네, 민주당 뭔데? 아니 국회의장을 그렇게 막 험악한 워딩으로 압박을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요. 그리고 뭐야 저기 김어준 씨인가는 김어준 씨는 김어준 씨는 네. 무슨 교주가 교시를 내리듯 그러니까 국회의장 잘 뽑으세요. 딱. 아니 근데 그거는 여론이라고 좀 하는 반성해야 게 돼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네.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살찐공룡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에서 정치적으로 뭐 이게 물리적으로 뭐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니까 정치는 어차피 말로 하는 거고 여론을 어떻게 누군가 먼저 이렇게 일으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아니 네, 그렇게 국회의장에게- 노골적이고 센 워딩으로 안 해도 네. 그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과했어요. 뭐 한 분이 좀 특히 과했죠. 개 XX 뭐 이런 얘기 하신 분. 그분은 그걸 그냥 국회의장 출마 선언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되고 싶다 보니까.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아니 일단 뭐 그 강성 지지층들이나 네. 당내 강경파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일단 그분들의 마음부터 얻어야 되니까. 네. 그래도 효과는 좀 있었던 걸로. 효과 좀 있는 걸로. 아, 어쨌든 모르겠어요. 노이즈 아니, 근데- 노이즈를 세게 일으켰어요. 아니, 지지층들은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 거기에 소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의원들은 네. 또 그런 거에 뭐 움직일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네. 의원들이 어차피 투표를 하는 거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의원들도 이번엔 좀 강성 혹은 좀 더 전투력 있는 국회의장을 좀 뽑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컨센서스 같은 게 좀 있는 거죠 네, 지금. 의회를 계속해서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이 있는 한 네, 의회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아직 이달 말 본회의는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27일, 28일. 네, 27, 28일 합의가 안 된 거고 민주당은 계속 한 번 더 열자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합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5월 말까지 계속 이 내가 왜 대치는 잘못 알고 있지? 합의된 있을 걸로 알았는데. 거라고. 공지를 할 때 이제 날짜를 아마 박아서 처음에 공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당 합의가 된 건 아닌 상황입니다. 네네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팩트 체크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최은경 기자 최고예요. 네. 자, 그럼 다음 뉴스로 이제 한번 드디어 넘어가 아, 보겠습니다. 드디어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됐습니다. 몇 표 나왔어요? 아, 그거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관위가 찬반 투표를 했는데 과반이 넘으면 과반 되면 그냥 당선되는 거다. 너무 공산당 같을까봐 그렇게. 아니 표 아, 너무 높게 나오면 득표수를 공개 안 하는 건 원내대표 선거 때 다 그렇게 했는데 네. 너무 높게 안 나와서 공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지 더 높아요? 않을까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추측이긴 했었어요. 그 당에서는 뭐 박찬대 추대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들 보고 계십니까? 뭐 이제 다양성의 실종이라든가 다양성이 훨씬 더 강화돼야 민주당도 강해진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어떤 논리나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이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주당은 결국 똘똘 뭉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힘을 받고 있고 만약에 이거를 무력화시키려고 혹은 지금 뭐 박찬대로 완전히 몰빵해가지고 표를 나온 거다 공산당이냐 뭐 이런 비판이 힘을 얻으려면 최소한 대통령이 이 거대 야당에 뭔가 린치를 당해가지고 되게 불쌍한 모습이 연출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혀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뭔가 계속해서 자신 스스로가 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도 그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불쌍한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힘을 네. 결국 주시고 계신 거 근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전제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뭐 MB 뭐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 저분은 충분히 인정할 만한 분이고 뭐 협상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민주당은 했었어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래도 그때는 눈치 보는 척이라도 했죠. 네. 근데 그래요? 이분은 눈치라는 게 1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예 그래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네. 여론조사가 나와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네. 여론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뒤에서는 전광판을 보지 않기 물론 때문입니다. 뒤에서는 신경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거부권도 자기에 관련된 자기 가족과 관련된 것도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염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소구력이 있는 것이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서 야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계속 한 자세만 유지할 수 있나? 다리 안 아픈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네. 아니 집에서 이런 거 생각하세요? 근데 뭐 대통령이 그렇다 그래서 민주당의 모든 그 의사결정이나 네.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원내대표를 경선이 아닌 사실상의 추대로 뽑는다. 이거는 민주당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고 딱 한 번 있었어요. 2005년도인가 네. 정세균 원내대표 그때는 약간 비대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대했던 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글쎄요, 뭐 그냥 야당도 아니고 국회 제1당 거대 야당이 총선 대승 이후에 네. 원내대표를 뽑는데 서로 하고자 했던 중진들이 저마다 다 뒷걸음질 치면서 한 사람으로 그냥 모이는 건 결국 지금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나 민주당 내부의 그 뭐랄까요, 그런 어떤 이 갈수록 다양성이 고사되는 네. 이런 상황을 뭐 이 드러내는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런 거죠. 뭐 지금 원내대표 이렇게 뭐 쥐뿔나게 영광스러운 자리도 아닌데 괜히 강선 당원들한테 찍혔다가 되지도 않을 거 네. 나갔다가 네. 괜히 여기에 반기 드는 듯이 찍혀가지고 수박되면 네. 좋을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두려움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근데 3선 이상 된 의원들이 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내대표 출마하려다가 주춤한다. 네. 그런 정당이 좋은 정당인가요? 아. 제가 보기엔 결코 좋은 정당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 핑계를 댈 수 없어요. 당선자 총회에서 한 이야기도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제 이전까지 제가 느낀 바로는 최소한 우리가 독립된 헌법 기관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구성원이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쉬웠던 건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린 사례를 몇 차례 봤는데 그건 정말 옳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해진 당론 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 당선자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네, 하셨다고?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좀 당선자 앞뒤가 안 맞는 총회에서. 얘기. 무슨 어떤 면에서 얘기인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예. 일단 아니 아까 저도 다시 한번 아. 그 민주당의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핵심은 이건 것 같은데요. 그 당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 내가 지적하진 않았는데
정해진 당론 입법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전체의 한 부분이면서도 독립된 존재로서의 가치를 잘 조화시키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사례를 거론하는 것 같은데. 네, 당론으로 정한 거를 개인 의원들이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린 사례를 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당론으로 정해지면 그 입법이 있으면 당의 국회의원들은 다 힘을 따라라. 모아서 네, 함께 같이 해라. 입법 좀 힘을 실어줘라 이제 이런 네, 얘기신 것 그런 같네요. 이야기. 아니 했는데. 그 말 하기 전에 네, 뭐 네. 개개인의 의원이 네. 뭐 헌법기관으로 네. 최소한 우리가 독립된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서 헌법이 더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당론이나 이 당의 이 정강 정책보다 네. 헌법에 분명히 개개 하나의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헌법기관이면 나오죠. 그렇게 해야지. 그럼 당론을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이제 상대당의 그런 건 상대당의 구성원들만 국회의원들만 헌법기관이어야 되고 우리 당의 구성원들은 당원이어야 되고 이런 맞아요. 거죠. 그 얘기네. 서로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찍어 누르면 다 따라가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뭐 개딸들한테 다 그러니까 아유, 이게 물려 있다 우리가 이러고 있고 중앙당이 없어야 반대로 그러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또 여당을 향해서 대통령이 저런다고 다 따라가냐. 뭐 자기들도 그러면서 오늘 뭐 한약 좋은 거 듣고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전투력이 오늘? 이게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아니 저는 이제 헌법기관이니까 당연히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네. 그런데 당론을 정하는 그 과정까지 갈 때 토론이 명확하게 있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자기가 최소한 당인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따르지 않을 수도 있죠. 자신의 소신에 어긋나고 네. 헌법기관이니까.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건 딱 어떤 그렇게 책임이죠? 되면 돼요. 아니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선출직이니까 네. 나중에 그것이 어떤 심판을 받거나 민의의 심판을 받거나 아. 정치적인 어떤 수세에 몰리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거를 무릅쓰고 자기가 그 선택을 하는 거라면 그건 정치적으로 그냥 뭐 의미 있는 거죠. 네네. 아 본인 그러니까 책임지면 돼요. 그 말이 맞으려면 지금 그 뭐 심판을 받는 과정이 또 공정하고 굉장히 자유로워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잖아. 민주당뿐만이 아니겠지만 네. 공청 과정에 지금 다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 방송에 얘기하시는 네. 거죠? 예. 좀 마이크에 대고 네네. 지금 개인적으로 대고 얘기하세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줄 알고. 내가 길을 댈까요? 조금 작게 말씀하시려고. 아니 그 네. 지지율 그래프가 하나 재밌는 게 나와서 네. 소개를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딱 4년 전 요맘때 하고 음. 오늘 4월 아. 4주차 이번 주 지난주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4년 전이에요? 네, 2020년 4월 4주차 같은 기관에서 똑같이 한 겁니다. 리얼미터에서 한 건데 이 4년 전에는 뭐야? 민주당이 52.6%, 이렇게 높았어요 민주당? 네,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28.2%고요. 지금 이 직전 주에는 35.1%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의힘 34.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보통 선거 직후에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4년 전은 그 본래 추세에 맞는데 올해는 참 근데 좀 조국 혁신당 이례적이네. 지지율이 좀 빠져 있잖아요. 네. 아 그때는 조국 혁신당이 없을 때였고 조국 혁신당은 그런 사실상 얘기겠네. 민주당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파생된 네. 정당이라고 아. 거기가 한 10몇 프로 나오니까 12% 뭐. 그걸 아유. 더하면 비슷한 상황인 아니야, 거예요. 비슷하지 않죠. 47. 그랬다 쳐도 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차이가 있는 게 당시에 2020년도 4월은 어떤 상황이냐면 코로나가 막 시작돼 가지고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자. 그때는 여당이었어요, 민주당이.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야당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여당인데 이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는 이 국민의힘이 지금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국신당 이거 합치면은 47%인데 뭐 그렇게 뭐 한 4% 차이인데 뭐 그렇게까지 차이 근데 나는 건 실제로 아닌 것 같아요. 그 총선 직전에도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 득표율로 보더라도 5% 정도의 평균 득표율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쫙 희비가 엇갈린 건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정당 지지율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나는데 선거를 왜 이렇게 대패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네네. 뭐 백서 만드신다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저도 이제 수도권에서 출마도 해보고 총선도 치러보고 공천하는 것도 지켜봤는데 수도권이 지난번 총선에 대체로 국민의힘이 대패했고 이번에도 열세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공천을 너무 엉망으로 해요. 진짜로 저는
왜 저분이 저기서 공천을 받지? 이런 분들이 너무 국민의힘 많은 공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선거에 아. 딱 들어가고 나니까 수도권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랬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탄핵 이후에 한번 크게 보수가 무너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에 사람을 빌려다가 음. 대선을 치르고 그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네. 뭐 그 이전보다 더 안정감이 떨어지고 엉망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프라가 무너졌어요. 정치하고자 하는 인재들이 안 갑니다. 저 당으로. 그래요. 그 상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에 공천을 제대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천을 잘못한 게 뭐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상한 공천을 해서가 아니고 애초에 인재 자체가 안 모이기 때문에 그 빈약한 인재 가운데서 공천을 하려니까 경쟁력이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떨어질 아, 그래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유권자들이 묘한 이중잣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참신한 사람 없어 그리고 새로운 인물 뭐 이러고 현역 교체율 높게 나오고 해요. 근데 막상 선거 딱 투표하러 들어가면 얼굴 아는 아는 사람 이 사람 사람. 누구야 나 모르는 사람인데 알려진 사람 뽑아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우리가 총선 3연패를 했잖아요. 네. 3연패를 하는 중에 민주당이 계속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재선, 3선 이런 인지도 높은 있는. 의원들하고 막 그 정말 신인들 경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이렇게 거듭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동학 최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코로나 하니까 갑자기 추억들이 막 진짜 떠오르네요. 그때 2020년 막 4, 5월 이때 저 어디 마트 어디 갔다 그 동선들 막 이렇게 그 감염자 동선 막 공개하고 추적하고 방역. 저 아는 사람도 노래방 한번 갔다가 아주 그냥 호되게 그렇죠. 예, 네, 그랬던 마녀 기억이- 사냥 당할 때고 막 이럴 때니까. 그 당시 총선 2020년 4월 투표율이 총선은 높았어요. 유권자하고 네. 접촉을 못하는 총선이었어요. 네. 아, 악수도 맞아요. 못하고 유세도 못했어요. 유세도 네. 못하고 명함도 제대로 못 나눠주고 선거운동 할 게 없죠. 거의 묻지마 총선이었어요. 아, 그냥 맞아요, 맞아요. 재난지원금 뿌리고 나니까 선거 끝났어요. 저도 4년 전에 뛰었는데 네. 그 먼저 번에는 막 밤에 10시, 11시까지 식당 다니고 술집 다니고 명함 주고 이거를 했는데 딱 영업을 안 5시, 하는데 6시 10시 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선거운동은 굉장히 편하게 했는데 결과는, 온라인으로만 하면 되니까. 결과는 낙선이었죠.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예. 앞으로 이제 보수 세력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정을 지금부터 잘해 나가지 않으면 저는 진짜 정말 괴멸이라고 하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과 보수당 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여당과의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정말 보수적 가치와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인지 저는 의아하고 의심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최상병 건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보나 이런 것들을 다 뭐 굉장히 중시하는 곳에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으로 대표가 되는 것인데 네. 국민의힘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재 충원이 실제 보수적 가치와 이런 것들을 내재화된 사람들, 소위 말해서 키워진 사람들이 의회로 들어가서 실제로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공천권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그냥 공천하고 당이 어떤 위세에 몰리게 될 경우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내가 이걸 대변하고 뭐하고 이렇게 깜냥이 되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 전체가 지금 좀 괴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그나마 내는 사람들이 3선, 4선 혹은 중진 과거에 YS하고 그 정치를 하셨던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그런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윤석열 봅니다. 대통령께 진즉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직접은 못 들으셨죠? 네, 직접은 못하고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서. 네. 조선일보 보고 정치하시라. 아. 그럼 최소한 이렇게는 안 한다. 유튜브 그만 보고 이 말씀을 드리고 아, 싶어요. 그래요. 유튜브가 재밌죠, 뭐 근데. 근데 유튜브 이런 유튜브를 네.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유튜브를 보시든가 근데 우리나라 최소한 조선일보 보고 정치하시라. 근데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 혹은 뭐 민주당이 진보의 가치 이게 양당 간의 이념의 차이가 그렇게 있나요? 나 요거는 항상 궁금하던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일부 뭐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게 조금 더 뭐 보수적이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역시 뭐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정책이나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진보적 가치에 충실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되게 보수당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국힘이랑 다를 게 뭐 있냐 이런 비판을 하죠. 네. 그런- 네. 네, 근데 이제 관료 출신을 주로 이렇게 뽑아서 쓰는 국민의힘 힘이 정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이나 이런 게 네. 민주당에 비해 현격하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그나마 시민사회 진영에서 계속 인재를 충원하거나 물론 이제 그도 이제 다 뽑아가지고 네. 이제 뿌리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당 공히 저는 이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치 아카데미라든가 아니면 이게 인재 충원 시스템 자체가 당내에서 구축이 돼가지고 진보적 가치 그다음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실행해봤던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뽑혀 올라와서 이동학 같은 사람. 그래서 충원이 돼야죠. 그렇게 충원이 돼야죠. 네. 그러면은 당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외부에서 오게 되면 그러니까. 당의 가치나 철학 이런 것들이 구현되기 어렵고 좀 이미지적으로 플랫폼화되는 좀 거죠. 유명한 사람 네. 이렇게 그냥 당 모셔와서 이렇게 당내에서 열심히 그 당 운동하고 또 활동했던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뒤로 밀리고 밖에서 갑자기 수혈한 사람들 막 이렇게 얼굴 유명해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정치의 발전이 지금 좀 뭐 눈물 흘리는 그- 시간입니까? 이게 서로 비교될 건 없는데 이번 총선에는 매우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네. 과거에 이제 인재 총원 루트가 뭐 시민사회든 예. 아니면 전문가들 중에 소장파든 예.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대장동 변호인이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 찐명 네트워크에 있었어야 충원이 됐어요. 명 네트워크요. 그분들이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시민사회 뿌리가 있거나 예. 전문가로서의 소장파로서의 어떤 명망성이나 실력이 있거나 이게 아니고 예.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관계냐 이게 인적 충원의 기준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대장동 변호인들이 다 일거에 배지를 달았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보다 더 퇴행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진보 보수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난 문제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네. 선거 때면 물갈이 이러면서 인재 영입이 그냥 필수 코스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당이라고 하는 데는 인재를 영입하는 곳이 아니고 인재를 키워내고 육성해야 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나마 민주당은 그동안 시민사회라고 하는 일종의 인재 화수분 이런 거랑 네트워킹이 있으니까 그나마 됐는데 네.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쪽은 그런 검찰이라고 거 하는 뭐 아니. 화수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전문가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네. 뽑아다 쓰고 네, 4년 네. 지나면 또 물갈이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네. 이번에 검찰 출신들이 공천을 꽤 많이 받았을 네, 거예요. 아마 공천을 많이 국민의힘이. 받았죠. 당선이 민주당도 검찰 출신 많이 받고요. 네, 어디지 네. 조국혁신당도 검찰 출신. 네, 많습니다. 여러 분. 아마 명실공히 단일 그 직군으로 생각해 보면 검사가 제일 검사 출신이 많을 거예요. 아마. 거의 검사 정권 검사의 네, 나라라고 네. 하는 게 실감이 되네요. 자 그리고 선관위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던데 네, 여기는 야, 뉴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 했을 줄은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감사원이 밝혀내고 있는 거죠 계속. 네, 그 선관위에 대한 이제 감사원의 감사 중간 결과 발표가 있는 건데요. 대규모 비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사 시작할 때도 사실 비슷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는 했고 지금 좀 구체화된 건데 그 채용 관련해서 1,200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그리고 네. 이제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감사 방해, 그 증거 인멸한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감사원이 2013년 이후에 실시된 지방 선관위의 경력 채용 167회 전수 조사를 했는데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발견이 됐다. 모든 회차에서. 네. 몇 가지 특정한 사례들도 또 발표를 했어요.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가 강화군청에서 일하다가 선관위로 이직을 했는데 이 사람을 뽑기 위해서 경력 채용 인원을 추가로 배정을 했다. 그리고 김 씨 결혼식 때 축의금을 접수했던 선관위 직원이 면접에 투입이 돼가지고 만점을 줬다. 거의 가족 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누구 뽑으려고 일부러 거기 채용을 열었다. 거기 자리 마련하고 거기서 또 특별히 이 사람을 위한 면접관들 만들어 갖고 거기 또 채용해주고 와 대단하던데 여기. 그러니까 사실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헌법상의 독립기관인 국가기관에 채용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얼마나 여기가 지금 타락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게 보니까 그 선관위원들은 네. 비상근입니다 전부. 그리고 대부분 다 법조인들이에요. 네. 네네네. 사무총장이 실세인데 사무총장은 굉장히 일찍이 다른 독립기관들하고 다르게 내부 승진 제도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마전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좀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그 동안에 선거 관리의 여러 가지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심지어 선거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확산이 됐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는 그런 전 관리 부실이나 네. 선관위의 여러 가지 이 뒤떨어지거나 시대착오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봐요. 소쿠리 뭐 네. 피함 네, 얘기도 네, 네. 있었고 이번에도 선거 관리 부실로 인해서 곳곳에서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대대적인 심지어 저 개혁이 직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휴가 가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여기. 아니 선관인데 선거 때 휴가를 가. 옛날에 정도전이 했던 얘기가 떠오르네요. 뭐예요? 이 사람들 다 밥 벌어지네요.
맞벌어지는. 네. 와, 나 깜짝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규모가 또 엄청 크죠. 예, 그죠? 저는 전국의 선관위가 다 있으니까. 이 정도 네. 상태라고 하면 이 조직을 다 공중분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다시 꾸려야 돼요. 네, 네,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이거는 이 조직이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공중분해를 결행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꾸린다. 그러면 일정 부분에 또 소구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디 한 예. 부분을 도래를 그럴 수가 수 없어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일단 예. 감사인데 감사는 감사대로 하더라도 예. 다 수사 대상이지 감사로 그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수사 네, 의뢰를 네, 네. 그래서 20여 명 일단 검찰에 넘겼고 아마 재수사가 일어나겠죠 검찰에서. 네. 근데 이제 감사원의 이 상황 자체가 사실 하루 이틀 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전국 단위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감사 대상에서 조금 그 뭔가 논외로 그동안 감사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원이 안 지역에서 받았던, 네, 선거 그런 치르면서 상황. 선관위를 다 접해 보잖아요. 네. 선관위에 가기도 하고 네. 뭐 공명선거 서약시가로 네, 네, 가기도 네, 하고 네. 근데 갈 때마다 저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네. 이렇게 나른한 조직이 있나 관공서가 아.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나른해요 분위기가. 그리고 굉장히 복지나 이런 뭐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아 네, 보여요. 엄청 좋은 좋아. 직장이긴 한 것 같아요. 자식들을 이렇게 밀어넣는 걸 보면 이 하여튼 그 동안에 우리가 네. 약간 미심쩍어 하던 것들이 네. 한꺼번에 누적돼서 터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세금 줄줄 셉니다, 진짜. 그래서 전국 단위 선거도 없는 지금으로부터 내년 전국 올해 단위 선거 내년까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 그냥 대대적인 뒤집어야 수술을 되나요? 좀 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원이 한 일 중에 최근에 이제 잘한 몇 안 되는 일이 하나 같아요. 감사원의 그동안 정치 감사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었는데 이제 그냥 아주 음모론을 제기해 보자면 감사원이 적정한 시기에 역할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간 결과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선관위 관련된 감사원도 한번 감사해봐야 돼요. 아 저는 감사원 취재를 되게 적극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일단 선관위 감사는 시켜놓고 이게 이건 하고요. 헌법상 선관위 독립기관들이라는 데들이 위험해요. 진짜 그렇게 누구의 감시도 잘 안 받으니까. 그렇죠. 감시하는 자를 누가 감시하는가. 이게 정치 철학의 가장 고전적인 주제예요. 네. 자, 선관위 관련된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한동훈 관련 뉴스가 하나 끝으로 하나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좋아하시니까 갖고 왔습니다.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아니, 이번 전당대회 무슨 얘기죠? 전당대회 변수는 한동훈이 아, 나오느냐 맞아, 그렇지 맞아, 않느냐 맞아.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네. 하셨고 그건 사실이죠.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포착이 됐어요. 거리를 걷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제 그 사진 한 장이 올라오면서 온라인 네티즌이 커뮤니티를 찍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티즌이 찍었겠죠. 아, 이게 포착될 일이야. 아니, 그 동안은 네. 잠수를 탔는데 이제는 그냥 누가 찍든 말든 다녔다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뉴스인 것 뒷모습만 같아요. 보고는 누군지 모르겠던데 잘. 어디지 여기? 동네에 강남 어디겠죠. 예. 네.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 팬카페에서 드디어 나오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거죠.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아, 이거 햄버거집 앞이군요. 제가 지금 네네네 어딘지 아시. 대충 감이 좀 네, 옵니다. 저도 어딘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거기 네. 아니에요? 뭐 타워 팰리스 그 근처 어디? 뭐 근처에 있는 햄버거집 그 쉑쉑버거 아, 그렇습니까? 거기 안 맞는- 가봤어. 네, 맞는 것 같은데 거기. 안 가봤어. 네.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이전에 네. 대통령님하고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아. 네, 그것도 좀 그거가 관전 중요합니까? 포인트일 것 네. 같아요. 저는 네. 못 나올 거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어떤 룰로 하든 전당대회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무조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겁니다. 아. 현재의 당원 구조나 보수 지지자들의 여론이 그래요. 그거는 분명한데 네. 근데 이제 나온다는 얘기는 대통령하고 척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오길 원하지 않고 본인도 굳이 윤석열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정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묘한 게 네. 거의 무슨 나경원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따로 그래요? 만났다고도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무슨 나이 연대설도 나오고 그래서 대충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껴는 거잖아요. 나오면은 그거를 참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뭐 죽이자고 달려들 텐데 아.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아.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다. 그 유승민 의원 나오시나요? 그건 이제 거기 서로 몰라요. 내놓은 사이니까. 아니 지금 그래도 진수희 장관 잘 네네네. 아시니까 아니 이제 고민은 하고 계신 거죠. 뭘 고민하시는 거예요? 나갈까 나올까 말까. 말까. 그러니까 뭐 전대 그래서- 룰이 안 네. 바뀌면 안 나오시지 않겠어요? 당원 100%인데 나오신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바뀌 분위기가 조금 네,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저는 제가 그 유승민 의원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면전에다는 잘 못. 영상 편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저는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에 동의하고 네. 나오실 것 같고 이거는 완전 저는 뭐 별의 순간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하게 자기 입지에 대한 구축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10%가 나오든 20%가 나오든 네. 자신의 진영,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10%는 지금은 10%일지 모르나 향후에 굉장히 커질 수 있을 만한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무조건 나오는 거다. 분기점마다 변곡점마다 유승민 대표는 약간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그동안 계속 그동안은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니, 일어나지 않을 걱정 거다라는 많이 말씀을 하시네. 드리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동학 최고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이 전대는 떨어지고 붙고, 그러니까 입학 시험에 붙고 떨어져 이게 아니고 성적표가 나오는 그 성적. 그러니까 설사 대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성적을 어느 정도 기록했느냐, 그거는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당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네. 또 그 공간이 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전대 네. 때도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꽤 있었죠. 네. 뭐 결과가 안 되더라도. 네, 네. 근데 이제 고심 끝에 마지막에 접었는데 약간 이제 그동안의 스타일은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고 건너는 스타일이었다 그래요. 유승민 전 의원께서. 근데 지금 뭐 그럴 상황은 아니고. 네. 그리고 지난 전대 때는 어쨌든 그 대통령실이 전대 결과를 좌우하려고 네. 거의 뭐 정해놓고 밀어붙이던 전대였기 때문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불출마를 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지금은 뭐 대통령실이 그렇게까지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그 네. 뜻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선도이기 때문에 설사 안 되더라도 나와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출마하면 안 될 겁니다. 결과는 또 한동훈이 한동훈이 출마하면 한동훈이 되기 때문에 네, 결과는 안 될 텐데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나와라. 향후의 나와야 정치적 입지를 한다. 생각해서라도 유승민 대표는 출마해야 된다. 일단 이번에 한번 당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전체 후보들 싹 다 나와갖고 그래야 한번 좀 네. 관심도 주목을 좀, 좀 네. 지금 흥행이 지금 나온다는 사람이 뭐 네. 나경원 후보는 의원도 많죠. 있고 윤상현 의원도 네. 있고 안철수. 안철수 뭐 근데 김태호 그분들 갖고는 흥행이 그렇게 썩 아. 될 것 같지는 그렇죠. 유승민 않기 의원 때문에. 정도가 나와주면 나와줘야, 굉장히 네. 큰 흥행이 될 것 같고 저는 그 이전에 일단 찬물이 하나 끼얹어질 텐데 네. 원내대표는 이철규 의원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네. 봐요. 아, 네. 왜냐하면 짜장면을 같이 먹자고 딱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네. 자기가 침을 딱 뱉어버리니까 아. 아무도 이걸 지금 이제 출마 선언하고 원내대표 나오시는 분들은 네. 저는 지금 청부 출마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들러리요. 야, 들러리, 예, 네. 들러리로 페이스메이커,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네. 오늘 송 의원이 송석준 예, 예, 송석준 했는데 의원. 라디오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네. 이철규 의원이 그동안 노력 많이 하지 않았냐 고생했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해요. 그런 노선이 지금 원내대표 나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뭐 그게 뭐 유의미한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하고 선을 긋든가 네.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원내 전략에 관해서 분명하게 자기 이 선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듯한 모습이 딱 보여줘서 아. 야 이런 사람에게 지금 원내 사령탑을 맡길 수 있나? 아.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지난 앞으로 나올 대수에서 다음번에 할 거야 이제 이런 취지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정도의 스탠스라면 다음번도 저는 기회가 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철규는 될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 이외에 출마가 거론되는 분들, 뭐 추경호, 네. 손일정, 네. 송석준 누가 돼도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당의 주도성이나 당의 자율성이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 네. 큰 의미가 없는 아니 그래서 원내대표 저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계속 있어요. 요새 주구장창 아, 저는 윤상현 썰을 계속 밀고 계시죠. 윤상현 의원하고는 얘기 뭐 한마디도 안 계속 방송에 섞어봤는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원내대표. 네,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이제 대표 그 생각하고 계신 거 저도 네. 잘 아는데 네. 요 1년은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이 그 네. 정치력도 있고 선수도 높고 또 두루두루 그러니까 당 혁신 의지도 있다는 게 저는 네, 제일 네, 높이 네, 네. 살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은 참 혁신 목소리를 높이 내고 계신데 네, 그 정도가 하셔야 경선하면 될까요? 아, 경선. 당내 선거라서 당내. 이게 네. 의원들이 그 뽑을까 의원들한테 싶은 인기가 생각. 그렇게 없는 많이 있지는 않은 분이라는 그래요? 아니 저는 그래도 뭐 당 혁신 의지 밝히고 이번엔만큼은 영남 쪽의 의원들은 조금 1년 동안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게 제 말씀이 맞죠. 생각이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나 네. 대통령실에서는 전
대표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어차피 원내대표가 중요해요. 아. 어차피 특검 당 막아야 대표는 돼서. 잘못 만약에 엇나간다 싶으면은 바로 날려버릴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할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내 대표가 더 중요하지 당 대표가 뭐 나경원이 됐건 누가 됐건 그건 중요하지 않은 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은 그 당 대표에 대해서 신임을 하든 안 하든 잘못하면 그냥 쫓아내버리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사례로 결국 국민들께서 이거를 판단하시게 될 거다. 네. 아. 한동훈 존재감이 사진을 통해 뒷모습으로 나왔는데 박영선 전 장관도 뭐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박영선 전 장관이 드디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에서 토크 콘서트 반도체 특강. 주제로? 네, 그때 우리 그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인터뷰했는데 거의 반도체 책 팔러 오신 줄 알았잖아요. 우리 1시간 동안 다른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네, 반도체 반도체 얘기만 주로 전도사였죠. 장창 네. 전도사를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돌아다니면서 전국 단위 행보를 한다. 국무총리 카드로 아직 살아 있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아닌가요? 예, 그럼 본인도 본인의 그런 생각 정치 없으신 것 의사인 같아요. 건가요? 아 그럼 그럼? 진짜 네. 반도체 진심인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 아, 이게 예전에 김병준 전 총리 지명자, 네. 네. 예, 예, 뭐 박근혜. 거국 내가 꾸리자라고 했을 때 포크로 찝어가지고 요 사람 딱 찍어서 내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진영에서는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고 그쪽 진영에서도 딱히 뭐 이렇게 추진해갈 만한 동력이 다 상실돼 버리고 네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박영선 전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인데 네. 굳이 이거를 자기가 포크로 찝혀가지고 그래 이 타율적으로 가는 상황 이런 거는 별로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앞으로도 저는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거는 생각하시고 행동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왜 반도체에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관에서? 하시면서도 네. 그렇게 되셨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때 뭐, 첫 일성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중소기업부 장관 네네네. 시작하셨던 거였거든요. 아니 뭐 2차 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필요합니까 지금? 아 반도체 매우 진심인 네. 박영선 전 장관은 그러면 총리 뭐 이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걸로 아닌 그렇게-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네. 뭐 우리 진수희 장관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신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본인은 또 처음에는 조금 하고 싶으셨던 생각도 아, 약간은 있었던 것 같다.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민주당 반응이 저 정도인데 아 민주당에서는 여자 이낙연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아, 이낙연 이낙연이 또 대표는 왜 지금 뭐- 어때서? 아니 그러니까 많이 고초를 겪으셨죠 이낙연 대표 강성 지지자들한테 이제 공격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한 분을 아, 이런 아, 얘기도 그런 있어요. 문재인 비판까지 정부에서 있어요. 검찰총장 하신 분이 대통령 대통령 하고 있으니까 아, 유니버스가 다채롭게 지금 흘러갑니다. 네. 문재인 정부 시즌 2네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큰일 하셨네요. 7년 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치인들의 존재감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아, 우리 진 장관님은 네. 이거 그러니까 지하철을 거꾸로 타신 거예요? 아니 왜 지하철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하철을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고 여기로 와야 되는데 네. 공덕역에서 공덕역. 갈아타야 되는데 네. 기사 검색을 막 하다가 영등포 시장까지 간 거예요. 아, 오호선 타고 오선에서 오셨구나. 내려오셨군요 여기까지. 그거를 도로 타고 와서 아,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그 부분이 좀 막혀요. 아, 지하철 지하철이 이해하셔야죠. 거기 갈아타기도 네. 아주 굳어요. 정말. 그쪽이 좀 막혀요. 아, 지하철이 많이 밀리는군요, 거기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 여기서 다음 주부터는 이럴 일 없습니다. 아. 절대로. 잘 모실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자, 저희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